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서아 장학사입니다. 고등학교 입학하여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고등학교 2년을 결정하게 되는 2, 3학년 과목 선택 등으로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고 과목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연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수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진행된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과목 선택 안내 및 학생 사례 소개에 이어 오늘은 대입과 연계한 과목 선택 안내에 대해 강의가 진행되어 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제 연수에 대한 강의를 놓치셨다면 유튜브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정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부 대입과 연계한 과목 선택 안내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연수를 위해 배종고등학교 박두일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격 강의 시작 전에 고교학점제 홍보 영상 잠깐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어디까지 아세요? 함께 알아보러 갈까요? 우린 다른데 왜 똑같은 걸 들어야 하죠? 제가 원하는 과목을 들으면 안 되나요? 학생들이 관심 없는 과목을 가르칠 때 동기유발이 정말 어려워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꿈과 적성에 맞는 수업을 듣고 싶어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듣게 해줄 수는 없을까요? 학생들과 교사들의 고민에 고교학점제가 답합니다. 도대체 고교학점제가 뭐야? 궁금하셨다고요? 간단하게 말해 학생이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진로에 맞는 과목 설계로 다양한 수업을 받으며 학점을 쌓아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요. 2022년 사하구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럼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는 뭐예요? 부산시 교육청과 사하구청, 대학교와 유관기관들이 함께 학생들의 진로, 적성에 맞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 꿈이 없고 진로도 잘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프로그램, 학습 클리닉 프로그램, 지역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처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직업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요? 학교 교육과정이수 지도팀을 통해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이 폐강되면요?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지죠? 그래서 교실 환경도 함께 달라집니다. 개별 학습 공간부터 그룹 스터디실까지 카페형 공간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블렌디드 수업이 가능해집니다. 다양한 과목이 신설되다 보니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학과 유관기관을 통해 선생님들의 교과 연수 등이 이루어지며 외부 강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학키움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는 부산시 교육청과 사하구청, 도신대, 동아대, 동주대, 신라대, 한국해양대가 함께하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국립해양박물관에서도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정말 무궁무진하죠? 2022년 새롭게 시작할 고교학점제 사학키움 선도지구, 부산시 교육청과 사하구청이 함께합니다. 대입과 연계한 과목 선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배종고 진로진학부장 박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과목 선택, 계열에 따른 권장 과목, 대학 선배들이 말하는 과목 선택, 과목 선택과 관련한 Q&A 순서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서울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학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한 과목에 대하여 충실하게 학습하는 것은 대학 입학 전형 중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이 깊다. 특히 학생은 배우는 전 과목에 대해 성실해야 하고 특히 진로, 희망과 관련된 교과목이라면 비록 그 과목이 어렵더라도 도전해야 공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선택할 땐 진로, 희망과 관련된 과목 이수를 권장하고 있다고 보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2024학년도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모습은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핵심 역량을 함량하여 교육 목표에 맞게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입니다. 원하는 교과목이 있다면 관련 영역의 선택학습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충실한 학교 생활을 보내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으니까 과목 선택 시 원하는 과목과 선택학습까지도 충실히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걸 또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원하는 것은 대학에 와서 공부를 잘할 학생을 원하고요. 잘하기 위해서는 전공 관련 수학 능력을 갖춘 학생, 그러기 위해서는 전공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별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고 있는데 공통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들을 살펴보면 교과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국대외 4개 대학에서 공동 연구한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 진로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진로 역량에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를 주목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선택 과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의는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적절하게 이수하고 이수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하여 추가적 노력을 하였는가, 학교에서 이수하지 않았다면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 등을 통해서 이수한 정도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선택 과목은 교과목 학습 단계에 따라서 위기에 따라서 이수하였는 것도 주목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도 역시 보고 있습니다. 과목 이수뿐 아니라 그에 대한 학생의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요. 정의로 보면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업 성취 수준이 얼마인가를 대학에서 보고 있으면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수 단위,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취 수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동일 교과 내에서 일반 과목 대비 진로 선택 과목 성취 수준도 어떠한지 살펴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국대에서도 서류 평가 영역 및 평가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및 사회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과 선택과 관계된 것은 전공 수학 능력, 전공 관심 및 진로 탐색 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공 수학 능력을 보시면 전공 관련 교과목 학업 이수 내용, 전공 관련 교과목 학업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 노력 및 탐구 과정, 교과에 보시면 전공 관련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정 및 노력을 보고 있는 것 봐서 과목 선택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 고교생활 안내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전공 관련 성적 우수상하고 전공 관련 선택 이수 현황도 보고 있으니 과목도 중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화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서류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입니다. 기초 학업 역량과 심화 학업 역량을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업 역량입니다. 대학에서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을 보고 있고요. 평가 기준을 보시면 두 번째, 선택 전체 교과, 공통 교과, 선택 과목 등의 이수 현황과 성취도는 어떠한가, 앞에서 말한 다른 대학과 동일하게 이수 현황과 성취도도 같이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원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는 어떠한가, 이 부분도 보고 있고요. 활동 내용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계열과 다른 교과목 중 진로 선택 등 심화 교과의 수강 이력이 있는가, 이수 여부도 확인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평가 영역 및 평가 요소를 보시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사회 역량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학업 역량에 보시면 학업 주도성에 교과 선택 및 이수 노력, 학업 태도 및 탐구 능력,
전공 계열 적합성에 보시면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노력 및 성취도, 전공 학업 태도 및 탐구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이긴 하지만 몇 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두 항목들이 100점 만점에 50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업 주도성입니다. 학업 주도성은 지원자의 학업과 관련 교과 선택 및 다양한 탐구 활동, 학업에 대한 적극성 등 주도적 학습 능력에 대한 평가,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교과 선택과 이수 노력을 하였는가, 고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는가, 이 부분은 개설되어 있는데 선택을 했는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데 선택을 못했는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교과 이수 등 교과 선택에 의해서 주도성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학생이 주도적으로 택했냐 이 말이겠죠. 교과목 위계를 위반한 경우나 이수한 교과 중 소홀히 한 경우가 없는가. 앞쪽에서 이야기했지만 위계에 대해서 대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취 과정과 학업 태도와 탐구 활동은 우수한가, 자기 주도성, 학업 탐구 과정과 적극성이 드러나는가, 적극적 토론과 보고서 발표 과정 등이 드러나는가. 결국 이수하는 과목뿐 아니고 그 내용에서 학생들의 태도까지도 평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집 단위 또는 계열에서 학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학업 역량과 전공 관련 관심과 이해도,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 수준과 탐구 활동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 관련 선택 과목 이수 노력 및 성취 결과가 우수한가, 과목 개설 여부도 확인하고 있고요. 공동 교육과정 이수, 교육 환경에 따른 이수 노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그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개설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 활동의 과정과 노력은 우수한가? 역시 이수뿐 아니고 거기 드러난 학생의 모습을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학업 태도와 탐구 활동이 우수한가? 전공 관련 활동과 구체성, 지속성, 우수성이 드러나는가? 이 부분까지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전공에 따른 권장 과목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과목을 택하기 전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 대학 교육과정 연계를 고려한 선택을 해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살펴보시면 어느 대학에 대한, 어느 학과에 대한 교육과정인지 보이십니까? 아마도 핵공학 개론 이런 과목을 봐서 핵공학과와 관련된, 원자 핵공학 관련된 교육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수해야 될 과목들은 화학, 물리, 위적분 이런 과목들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통계학이라는 과목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과니까 확률과 통계가 필요 없지 않을까가 아니고 대학에 진학한다면 이 부분과 관계된 내용을 배우겠네? 그렇다면 확률과 통계도 이수하는 것이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모집단입니다. 보시면 어떤 과목들이 보이십니까? 전공 과목을 보지 않더라도 관련된 과목들이 미적분, 물리학, 그 다음에 확률과 랜덤 변수니까 확률과 통계와 관련된 과목들입니다. 그다음에 화학과 생물도 보이고요. 이 학과 같은 경우는 컴퓨터 공학과 교육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컴퓨터 공학과를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미적분, 물리학, 확률과 통계, 화학이나 생명과학 등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교육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물리학도 보이고요. 일반 화학도 보이고 생명과학, 유기화학, 미적분, 생화학, 의학물리, 해부학, 세포생명학, 생물학, 그 다음에 생체 데이터과학 이런 과목들도 보입니다. 의생명공학과 교육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과를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될 과목들은 물리학도 필요할 것 같고요. 화학도 필요할 것 같고 생명과학도 필요할 것 같고 미적분도 필요할 것 같고 데이터를 해석한다면 확률과 통계도 필요하다. 이런 판단까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학에서는 전공 관련 권장 과목들을 많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대학들이 서울대, 그리고 경희대하고 4개 대학이 공동 연구한 그 다음에 부산대가 권장 과목을 안내했었습니다. 주요 학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과를 살펴보시면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과목들을 많이 권장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 과목은 그 과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권장 과목은 가급적이면 이수하면 들어와서 교육과정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한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리학과를 보시면 물리학 1과 물리학 2를 핵심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학도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교육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화학2를 이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화학2를 이수하기 위해선 화학1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화학1도 핵심 과목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도 제시하고 있고요.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에 있는 화학과를 살펴보시면 수 1, 2, 미적분, 확률과 통계도 제시하고 있고요. 화학 1, 화학 2도 제시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권장 과목은 기하도 있고요. 물리학 1, 2, 생명과학도 제시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과목으로는 화학 1과 생명과학, 권장 과목으로는 화학 2와 생명과학 2를 제시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를 보시면 물리학 2 또는 화학 2 또는 지구학 2 그리고 미적분을 핵심 과목으로 이수하고 있고요. 권장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기하를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대 해양학과 같은 경우는 핵심 과목은 없지만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를 제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입니다. 분자생물학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과학 1을 핵심 과목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이는 서울대 응용생명화학부와 비슷하게 생명과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차이점이 있다면 서울대 응용생명화학부 같은 경우는 화학2, 생명과학2를 핵심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부산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2를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공학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는 핵심 과목으로 미적분, 권장 과목으로는 확률과 통계. 살펴보시다시피 자연계 과목이더라도 모집도 아니더라도 권장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많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같은 경우는 핵심 과목으로 미적분과 기하, 권장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건축공학 전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과목으로는 물리학 1, 권장 과목은 특별히 제시한 과목들은 없으니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고 대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대 전기공학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과목으로는 미적분, 물리학 1, 권장 과목으로는 확률과 통계, 기하, 물리학 2를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체의공학부 전기공학과, 반도체공학과에 대한 과목들입니다. 핵심 과목으로는 수학 1, 2와 더불어 미적분, 기하,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을 제시하고 있고요. 권장 과목으로는 확률과 통계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대 정보컴퓨터공학부입니다. 핵심 과목으로는 미적분, 물리학 1, 그 다음에 권장 과목으로는 확률과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자공학과입니다. 경희대, 그 다음에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성균관대 나노공학과, 연세대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같은 경우는 핵심 과목으로 수학 1, 2와 더불어 미적분, 물리학 1, 화학 1, 화학 2를 제시하고 있고 권장 과목으로는 확률과 통계, 기하, 물리학 2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 나노에너지공학과입니다. 핵심 과목으로는 미적분, 물리학 1 또는 화학 1, 권장 과목으로는 기하, 물리학 2 또는 화학 2를 제시하고 있으니 이 학과를 희망하신다면 이 권장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서울대 수의학과입니다. 핵심 과목으로는 생명과학 2, 권장 과목으로는 미적분, 확률과 통계. 부산대 약학부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은 화학 1과 생명과학 1, 권장 과목으로는 화학 2와 생명과학 2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의학과일 것 같습니다. 경희대 의학과, 고려대 의학과, 성균관대 의학과, 연세대 의학과, 중앙대 의학부 같은 경우는 핵심 과목으로 수학 1과 미적분, 화학 1,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를 핵심 과목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확률과 통계, 물리학 1, 화학 2를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부산대 치의학과는 핵심 과목은 없지만 화학 1, 화학 2,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를 권장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호대학들입니다. 부산대 간호학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과목으로는 미적분과 생명과학 1과 생명과학 2, 권장 과목으로는 확률과 통계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 과목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인문 과목 같은 경우 특별하게 제시하기보다는 적성과 흥미에 맞게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사학과나 역사교육과에서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핵심 과목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권장 과목으로는 사회 과목 중에서 역사 과목뿐 아니라 지리 과목들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부입니다. 경제학부 같은 경우는 핵심 과목은 없지만 권장 과목에서 미적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경제 수학에서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 수학에서는 미적분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미적분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국대도요. 동국대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에 의하면 전공 관련 교과목 영역이라서 과목들을 안내하고 있는데 앞에 대학과 달리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의 개념들이 아니고요. 이 과목들이 이 학과와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문 예체능학과의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중심의 기초학력을 기반으로 한 전공 관련 교과 중심의 소양이 필요하다고 여기겠습니다. 역량보다는 소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가급적이면 이 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이수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자연계열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학과 과학 과목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하단에 보시면 자연계학과의 경우는 수학, 과학, 영어 등의 기초학원 역량이 중요하고요. 이는 곧 전공 수학 능력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수 여부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역량들이 더 중요하다고 대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위주 가이드북에 대표적 학과들을 뽑아서 학생들의 이수 현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물리 반도체 과학부입니다. 미적분의 이수 현황은 다 100%고요. 특이하게 보이는 것들이 물리학 2가 보입니다. 90% 넘는 학생들이 이수를 했고요. 그 다음 화학도 마찬가지. 화학 1은 90%가 넘지만 화학 2는 80% 전후의 학생들이 이수했는데요. 저는 주목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확률과 통계 이수자가 많네? 저희 학교 입장에서 본다면 자연계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듣는 친구들이 인문 학생들보다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과학에서도 확률과 통계가 필요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의생명공학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적분과 기하 이수도가 높고요. 의생명공학과다 보니 물리보다는 화학과 생명과학의 학생들이 이수 비율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확률과 통계의 이수 비율이 높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계학과 같은 경우는 실험한 후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률과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학생들은 이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률과 통계를 이수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공생명공학과입니다. 이수 현황을 보시면 미적분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기하도 역시 80% 넘는 학생들이 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도 이수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과목에 주목해 보시다면 물리학 2보다는 화학 2와 생명과학 2의 학생들이 많이 이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시 확률과 통계도 이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봐서 유의미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입니다. 확률과 통계가 역시 70% 전후의 학생들이 이수한 것으로 봐서 앞에 색과와 동일하게 자연계열에서도 확률과 통계를 이수한 학생들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보시면 교과 이수 기준을 2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과 이수 기준 1은 탐구에서 사회 교과 중 3과목과 과학 교과 중 3과목 또는 사회 교과 2과목과 과학 교과 총 4과목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생활교양에서는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중 1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과 이수 기준 1을 살펴보시면 수학은 일반 선택 4과목 또는 일반 선택 3과목과 진로 선택 1과목, 과학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3과목과 진로 선택 2과목 또는 일반 선택 2과목과 진로 선택 3과목을, 사회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 3과목과 진로 선택 1과목 또는 일반 선택 2과목과 진로 선택 2과목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충족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 이수 기준 충족 여부는 수시 모집 서류 평가와 정시 모집 교과 평가에 반영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과 이수 기준 1과 교과 이수 기준 2는 동시에 충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통합사회는 1학년 때 이수했기 때문에 사회가 하나 또는 두 개가 필요하고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또는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과 과학으로 교과 이수 기준 2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과 사회로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대학에서 앞에서 평가 기준에서 이야기했던 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통 과목을 이수한 후 선택 과목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고요. 1과 2가 표시된 과목인 경우는 1을 이수한 후 2를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위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 때는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수1과 수2는 병행 이수하거나 수1을 배운 후 수2를 이수할 수록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학생들이 많이 이수하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수학 2를 이수한 후 미적분을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학실험과 고급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 1 또는 과학 2를 학습한 후 이수가 가능하고요. 다만 고급과학의 경우는 과학 1과 과학 2를 모두 이수한 후 이수하거나 과학 1을 이수한 후 과학 2와 병행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배들은 과연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에서 발췌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이수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교육학의 많은 분야 중에서 진로에 관심이 많았기에 이와 관련된 수업을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교육심리학을 중심으로 진로와 자아의 개념을 배우고 싶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교육학 수업을 신청했고 진로의 형성 과정을 더 공부해보자 3학년 1학기 때 심리학을 선택해 수강했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관계지어서 심리학과 교육학을 이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심리학 수업을 통해 얻은 통찰을 진로 교육의 효과를 탐구해보고 싶었고 그 소망을 사회문제 탐구 교과를 통해 실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친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부족한 지식을 채워줄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 선택에 앞서 나는 무엇이 궁금하지를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입니다. 두 번째 학생은 의예과에 진학한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심화 과목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과목 수강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예과 그러면 화학과 생명과학 이수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과학 과목들을 모두 다 이수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이 과학 중점 학교가 아니면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수 학생이 적어서 물리와 화학 같은 경우는 1등급 수가 1명이었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2등이 되면 3등급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로에 국한되어 수강하기보다는 본인의 미래를 위해 배우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을 적극적으로 수강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생입니다. 사범도 똑같이 교육학과 학생인데요.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나는 이 과목을 배우고 싶은가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전교 수업 시간에 하는 과목은 신청 인원수가 채워지지 못하면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을 못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다면 공동교육과정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내용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보다는 내가 이 수업에서 무엇을 얻어가고 싶은지를 선택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이 학생은 치의학과 학생인데요. 진로 탐색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대학의 교육과정처럼 이 친구도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을 선택할 때 유불리보다는 저의 흥미 그리고 저의 진로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이 학생처럼 대학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목을 선택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묻곤 합니다. 그 중에 제가 들었던 몇 가지 내용들을 Q&A 형태로 정리했으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학이 제시한 핵심 과목, 권장 과목에서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 있는데 만약 이수하지 않으면 평가에 불이익이 많이 있나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경희대 외 4개 대학 공동연구에서 발표한 내용에 있었습니다. 대학 설문조사에서 이수 권장 과목 중 1과목을 듣지 않는 경우에 평가에 크게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수 권장 과목이 없더라도 지원 자격처럼 결격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대학은 학교가 개설하지 않아 이수하지 못한 학생과 학교가 개설했음에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학생이 처한 환경도 고려하겠지만 추가적 노력도 기대합니다. 학교가 개설하지 않았다면 외부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기를 추천합니다. 동일 과목이 없다면 유사 명칭의 과목을 이수하세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수하지 않는 과목들,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는 노력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인수 과목을 이수할 경우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렇게 묻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동국대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에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증가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업능력, 학교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면서 지원자가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였고 해당 과목에서 어떠한 태도를 임했는지 과정과 평가는 어땠는지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소수 인원이 수긍하여 성적이 다소 부진하였더라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선 학생이 나온 등급이나 성취도만 보는 것들이 아니고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수강자 수까지 고려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 학생부 교과전형을 지원한 생각인데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 위주로 선택하면 되나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전형 방법을 살펴봐라. 그러면 교과 성적뿐 아니라 대학에 따라서 출결, 봉사, 면접, 서류 등을 다양한 평가서를 활용한다. 근데 서류를 반영한 대학에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가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대학에서 전공 관련 과목 이수 노력과 성취 등을 평가 요소에 반영한다는 점을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생각이 강하더라도 전공 관련 과목 이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답을 듣고 나니까 학생들이 그러면 선생님 서류 평가하는데 대학들은 서류 평가 기준이 뭔가요? 라고 저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일부 대학은 2024 기준이고요. 표시가 되지 않은 학교들은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나온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둘 다 동일한 비율로 보고 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교과 이수 충실도로 해서 이 부분이 70%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동국대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에서 80%, 인성과 사회성에서 20%, 성균관대는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도 동일한 비율로 발표하고 있고요. 한양대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25학년도부터 교과에서 서류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부산대 같은 경우는 24학년도부터 평가에 반영하긴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열별 지정 교과와 이수단위, 계열별 일반 선택 과목 이수 현황. 결국 계열별이라는 것은 인문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과목의 교과 위계 준수 여부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 이수 노력과 성취 결과도 살펴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목을 신청했는데 수강자 수가 적어서 폐강이 되었어요. 선생님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앞쪽 학생들의 말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학교에서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산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 간 교육과정, 플러스 교육과정, 바로교실, 온공교실 같은 공동교육과정을 하려면 이수할 수 있습니다. 매 학기 초에 학교 간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 기간에 신청해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간 개설되었던 과목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미리 들어가 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전문교과를 많이 이수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시 긍정적 평가를 받나요? 그래서 과목 이름에 주목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전문교과를 이수하였다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연계를 통해 학생의 수준과 실제 노력 여부를 파악한 후 평가합니다.
단순히 과목명이 멋있어 보여서 어려운 과목을 들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은 생각은 버리고 본인의 진로에 맞게 어떤 과목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이수 과목을 적절하게 설계하여 충실히 이수하면 좋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합니다. 대학에서 권장 과목들은 많이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와 관계된 권장 과목이 없을 경우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각 대학에서 발표한 전공 관련 권장 과목 안내에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는 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권장 과목을 제시하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학생의 진로 및 적성에 따라 적극적 선택 과목 이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이 많다면 부산 진로 진학 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 1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단, 안내한 선택 과목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란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을 사로잡는 진로 디자인의 표지입니다. 이 책을 살펴보시면 학과별로 안내하고 있고요. 그 학과가 무엇을 하는 학과인지, 진로 희망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과가 개설된 대학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과에 대해 교수님이 그 학과에 안내한 동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책자가 없다면 웹페이지도 있으니 이 페이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내용을 강의해 주신 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수에서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지원할 대입 전형, 대학 및 학과에 따른 과목 선택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학생의 진로를 먼저 정하시고 그에 맞는 학과와 대학을 고려하여 입학 전형을 살펴보신 후에 과목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국제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을 맡고 있는 천정희입니다. 늦은 시간 연수에 참여하고 계시는 학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지금까지 고교학점제와 교육과정, 과목 선택 안내 및 학생 사례, 대입 전형과 과목 선택 안내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어서 부산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강의되었던 내용 중에서 핵심 사항을 정리하고 학부모님들께서 평소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학사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 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주문경입니다. 지금 연수를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중학교와 다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함과 복잡함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진로에 따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되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과정의 공통 과목 이수를 제외하면 2학년, 3학년 과정은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을 하여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중학교에 비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아주 많고 다양해지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등학교 이수 과목 중 많게는 50%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폭이 아주 크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학습 설계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큰 차이점은 성적 산출 방식일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서는 A, B, C 등의 성취도, 즉 90점 이상이면 A로 평가하는 절대평가제였는데 고등학교는 등급제와 성취평가제가 섞여 있습니다. 1학년 때 이수하는 공통과목, 즉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등과 같이 이런 공통과목들이나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상대평가 9등급제로 평가되기 때문에 과목별 성적의 격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미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학부모 연수 자료집의 81쪽을 보시면 과목 편제표가 나와 있는데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제,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등의 성취평가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학사님 말씀 중에 등급제 성취평가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념 이해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등급제는 상대평가로 과목별로 수강 학생들을 상대적인 서열로 나누어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상위 4%까지는 1등급, 상위 누적 11%까지는 2등급, 23%까지는 3등급 등으로 평가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성취평가제는 기준 성취율을 제시하여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이수 과목 중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80점 이상은 A, 60점 이상은 B, 그 이하는 C로 평가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셨는데요. 학교에서 과목이 개설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학교에서 희망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학교 학급 정원의 70%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을 희망할 경우 학교는 해당 과목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명 이상 그리고 13명 이하의 소인수로 개설되는 과목도 학교별로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목 개설 확정은 해당 교과의 교원 수급 등의 상황으로 예외가 있을 수는 있으니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학교에서 모두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지만 한정된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학교 밖 교육을 운영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왼쪽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에서 플러스 교육과정은 대면 수업으로 과목이 개설되는 과정이고요. 다른 학교에 가서 원하는 과목을 이수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바로 교실과 온공 교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공동교육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은 모두 성취평가제 절대평가로 성적 산출이 되고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모두 기재가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학교 밖 교육은 다고른 캠퍼스와 고교 썸머 윈터스쿨이 있는데요. 다고른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화되고 실험 실습 중심의 과목을 대학에서 이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썸머 윈터스쿨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성적 산출이 되지 않으며 이수 시간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학교 밖 교육을 잘 활용하면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이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는 아직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학생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목 선택을 힘들어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목 수강 신청 후에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학생들이 과목 선택하기 전에 가장 고민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점일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1학년 1학기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진로 디자인 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탐색 활동과 진로 상담 활동을 학교별로 진행하고 있으니 학교의 담임 선생님과 진로 담당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5월부터 9월까지 총 3번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날짜는 학교별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학생들은 9월까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과의 대화와 상담을 통해서 3번의 수강 신청 기회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종 수강 신청이 끝나면 학생별 과목이 확정되게 되고 이후에는 과목 변경이 다소 어렵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10월까지 다음 학년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과서 신청과 교원 수급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워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 중심 선택 과정이 되면 학생들마다 시간표가 다 다르게 되는데요. 그런 학생들마다 다른 개별 시간표 작성하는 데 시간이 좀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만약 학생들이 최종 수강 신청 이후에 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대비해서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학교별 규정에 따라 이후에 수강 정정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과목에 따라 불가한 과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수강 신청 3번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과목 선택을 할 때 신중하게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 과정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진로 디자인 학기 운영할 경우에 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를 받는데요. 학부모님들께서는 다소 좀 교육 과정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교별로 진행하는 학부모 대상 교육 과정 설명회에 참석하시거나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제작된 학교별 교육 과정에 대한 자료집 이 학교마다 제작이 되는데요. 그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학교 알림이에서 교육과정 편성표를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 그 점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오늘 연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성공적인 과목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장사님. 학부모님들께서 고교 학점제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장사님께서 고교 학점제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제가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 몇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고교 학점제가 2025년에 전면 시행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상 언론에서는 올해부터 고교 학점제 시행이 된다라는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학부모님들께서 고교 학점제 적용 시기가 좀 다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반고의 고교 학점제 정책은 2022년에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단계적 적용을 거쳐서 2025학년도에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3년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단계적 적용이 시작되어 2024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적용이 되고 2025년에는 고등학교 3개 학년에 모두 적용이 되어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단계적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적 적용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과목 이수의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된 부분이고요. 또한 3년 동안 이수해야 할 수업량이 적정화되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축소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미이수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시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지금 1학년은 그러면 고교 학점제 단계적 적용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군요. 그러면 혹시 고교 학점제에서 미이수제라는 말이 있던데요. 학점을 이수해야만 졸업이 가능하고 그러면 학점을 미이수하면 졸업이 안 되는 건가요? 네, 고교 학점제의 졸업 이수 조건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목 출석률이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이 되므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업 성취율이 40% 이상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올해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막 자녀들이 1학년이 되어 궁금한 점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고교 학점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려면, 안내를 받으시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그런 학부모님들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번에 새롭게 고교 학점제 메타버스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 아래쪽에 메타버스 주소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접속하시면 고교 학점제의 다양한 자료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으며 부산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정팀 유튜브 채널에도 과목별 안내 영상이나 대학 학과 소개 등 다양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부모님들께서 교육청으로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Q&A 시간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부산시 교육청 중등교육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고등학교마다 1차 학생 과목 선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설명회, 가정통신문, 학교 상담 등을 통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안내 드릴 것이니 꼭 참석하시어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연수 영상 역시 중등교육과정팀 유튜브에 탑재되어 있으니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학부모님 감사합니다.